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지원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정적 유의사항과 전형별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기하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일정. 두 번째, 군별 모집 대학 소개. 세 번째, 수능 위주 전형의 특징,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 그리고 네 번째, 지원 시 유의사항과 팁. 요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시 모집 일정입니다. 이번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대학마다 접수 마감 시각이 오후 5시 또는 6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까지이며 특히 2월 12일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개별 전화 통보가 진행되므로 연락 둘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대학 정시 모집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4년제 대학과는 일정과 특징의 차이가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의 원서 접수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일반 대학보다 접수 기간이 더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까지 완료됩니다. 합격한 수험생은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정원 미달 시 진행되는 충원 합격 발표와 등록은 2026년 2월 2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밤 10시까지 발표와 등록이 모두 마감되므로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은 끝까지 연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은 군별 모집 대학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시는 가, 나, 다 군으로 나뉘어 각 군별로 한 번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군에 배치된 주요 대학들의 면면을 보면 서울권, 상위권 대학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본인의 수능 성적과 대학별 반영 영역을 대조하여 가군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전체 정시 지원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나군 역시 가군과 마찬가지로 많은 주요 대학이 모집을 진행합니다. 가군과 나군은 지원 가능한 대학의 폭이 가장 넓은 구간이므로 두 군 사이에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대학별로 모집 단위의 군 이동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군은 가군과 나군에 비해 모집 대학 수와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자가 밀집되어 경쟁률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충원 합격 인원 또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신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능 위주 전형 인문 자연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대학이 수능 성적만을 전형 요소로 사용하고 일부 대학은 학생부를 수능 성적과 함께 반영하기도 합니다. 정시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수능 성적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교과목 이수 현황, 교과목 학업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평가하며 고려되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합니다. 연세대는 교과는 등급 또는 성취도별 점수를 부여하며 출결은 미인정 출결에 대해 감점 요소로 활용합니다. 한양대는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 및 교과 과목 선택,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성균관대는 사범대학만 학생부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또 대학별로 일부 대학은 면접과 신체 검정 및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는데요. 의학 계열이나 사범 계열, 항공 서비스 계열 등의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며 군사학과의 경우에는 신체 검정 및 체력 테스트를 겸하기도 합니다. 일부 신학대학에서는 신앙교리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은 200여 개 이상입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 첫 부분을 보시면요. 정시는 성적표에 기재된 영역별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요소들을 대학에 따라 반영 영역 수, 영역별 반영 비율, 영역별 가감점 등을 통해 다양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표준 점수 100분이라 하더라도 대학별 환산 점수가 서로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제공하는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을 통해 자신이 받은 수능 성적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시의 모집 인원의 경우에는 서울권이 가장 많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군과 나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경기 인천 지역은 다군, 비수도권의 경우는 나군의 모집 인원이 가장 큽니다. 가나다군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주로 가군과 나군에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산출에 따른 가, 나, 다군의 지원 경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들이 수능 성적을 어떻게 점수화하여 반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중 대학마다 활용하는 지표가 모두 다릅니다. 대다수 대학이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활용하며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탐구 영역은 대학 자체적으로 산출한 변환 표준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합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수능 성적 발표 후 대학별로 공지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환산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반영 방법 중 영어와 한국사 반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의 경우 서울 주요 대학은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적게 두지만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등급별로 가점과 감점을 주는지 아니면 일정 비율로 성적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최종 환산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지므로 수험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사는 대학별로 반영 비율, 가점, 감점 등의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전체적인 영향력은 낮은 편이지만 특정 대학에서는 낮은 등급에 큰 감점을 주거나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해 주기도 합니다. 그 예로 고려대학교는 올해부터 가산점 방식에서 감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능 선택 과목 지정 현황과 가산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 과목 제한 완화입니다.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탐구에서 과탐을 지정했던 대학이 전년도 33개의 대학에서 27개 대학교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이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문과생이 이과 계열 지원 시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가산점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수학 과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광운대, 세종대, 숭실대 등 많은 대학이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에게 5%에서 15%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표준 점수의 일정 비율을 더해줍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가산점이 포함된 최종 환산 점수를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탐구 영역 역시 가산점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일부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과학 탐구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줍니다. 숭실대는 과목 구분 없이 과탐에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서울대는 과탐 2 과목에만 조정 점수를 부여하는 식입니다. 한 과목만 응시해도 가산점을 주는지 아니면 두 과목 모두 응시해야 주는지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모집 요강 확인은 필수입니다. 결국 가산점은 나의 성적을 유리하게 만드는 지표일 뿐이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환산점을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해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원 시 유의사항 및 팁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정시 지원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실수하기 쉽고 또 가장 주의해야 할 복수 지원과 이중 등록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위반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복수 지원 허용입니다. 정시 모집은 기본적으로 군별로 대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군의 A대학, 나군의 B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군에 속한 대학에 2번 지원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교육대학을 포함하여 어떤 경우에도 같은 군 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모집 기간군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의 가나 다군 지원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시 합격 이후에 진행되는 추가 모집 지원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시 모집에 합격하여 등록까지 마친 수험생은 원칙적으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가 모집에 지원하고 싶다면 반드시 추가 모집 기간 시작 전에 정시 등록 모집 등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다만 산업대나 전문대의 경우에는 정시 등록을 포기하지 않고도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라고 이 부분에 적혀 있는데요. 카이스트, 유니스트와 같은 과학기술원, 육해 공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또한 이 규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들 대학은 일반 대학과의 복수 지원 금지나 이중 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시 지원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대학별 전형이 종료된 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든 대학의 입학 허가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지원 및 등록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 등록 금지 원칙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한 경우 등록 기간에는 반드시 단 한 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등록한 대학이 있는데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그곳으로 옮기고 싶다면 먼저 등록했던 대학의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교협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중 등록 위반자를 철저히 가려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은 해당 수험생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지원자를 위한 최종 팁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종 모집 인원 확인이 필요한데요.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되어 정시로 넘어오는 2월 인원이 발생합니다. 원서 접수 전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정된 모집 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환 표준 점수 체크입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 대학별로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합니다.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4년제 일반대학, 가, 나, 다, 군 지원과 별개로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기회를 넓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원서 접수 시작 일시와 접수 마감 일시입니다. 또 최초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대학은 주요 4년제 대학 목록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에 있는 교대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 다음에 주요 거점 국립대학, 기타 대학들의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지원 유의사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복잡한 규정이지만 꼼꼼히 확인하여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대전 대입지원단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꽃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